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그동안 LG화학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와 함께 향후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 공간을 통해서 호재와 악재를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악재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재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역시 실적이겠죠. 이 이슈를 첫 번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에틸렌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이죠. 석유화학 제품이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원래 우리나라 쪽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꽤 됐습니다. 국내 만약에 200을 만든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거의 60% 정도를 쓰고요. 중국 쪽으로 40% 정도를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틸렌을 만드는 게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문제였던 거죠.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수출을 거의 40% 했는데 중국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은, 즉 높은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중동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은 유가를 퍼서 파는 데만 집중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고부가 가치가 되는 제품이 이런 PP나 PE,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동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직접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운임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동에서 석유를 퍼 올려서 당연히 에틸렌을 만들게 되면 석유 가격 어차피 자기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고요. 이 마진도 없고 운임 가격도 떨어지니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와 함께 중동에서 직접 파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중동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재가 이어진 세계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탈탄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탈탄소. 실질적으로 이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철강이에요. 철강이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온다라고 하면 석유화학은 거의 이 철강 100의 8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탈탄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니네 구조를 좀 바꿔 이 얘기죠. 탄소를 줄여. 근데 이 탄소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기술력이 떨어져요. 이거를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죠? 무슨 얘기죠? 정부에서 니네 호재가 아니라 악재, 페널티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페널티.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될 수가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해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소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환경제예요. 뭐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탈탄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탈탄소. 그러면 이 부분을 일부 해소하면은 뭐 세제 혜택이나 세제 혜택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을 거잖아요. 특히 이 석유 산업을 살리려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도 탈탄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열심히 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LG화학이 2024년 동안 포스트 컨서머 리사이클, 그러니까 향후에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내용인 거죠. 원료 사용이 6,593톤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2020년에 18톤에 비해서 360% 넘게 증가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PCR 원료는 소비자가 사용한 후 회수된 플라스틱을 재처리해서 생산하는 재생원료로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펠린, 고부가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8톤을 가지고 리사이클을 하면은 돈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되게끔 원료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고부가 합성수지의 물성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여기에 세계 최초로 하얀색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활용한 건 코스맥스 뷰티 용기 제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리사이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난연 소재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기기, 충전기, 인테리어,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난연 소재는 뭐 불이 덜 붙는 등 소재니까 이거는 당연히 호재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뭐 가전이라든가 혹은 인테리어, 뭐 LG 관련된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이런 데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 원료 내재화에도 공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제품이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범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혁신에 본격화되게 되면서 전구체 프리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전구체 공장을 생략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구체 수입 의존도가 높은 LG화학의 기술 확보는 배터리 소재 자립도 재고 역시 있고요. 아리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주목이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4년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는 첨단 세액공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첨단 세액공제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화학과 생명과학 쪽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유가로 ABS, 이게 이제 고부가 합성 수지죠. 여기에 대한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고 생명과학에서도 550억 규모의 기술 수립
수출료 역시 수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까지는 적자였다는 얘기죠.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게 석유 화학 쪽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주사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 지주사.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연결은 당연히 흑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이 대박이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4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 LG 엔솔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LG 생명 쪽, 지금 뭐 생명이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진짜 얘기한 것처럼 ABS 고분자 합성 수지에 대한 수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최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이 업스트림 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업스트림. 이 업스트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을 이제 열분해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항공유, 그 다음에 뭐 경유, 등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걸 하는 쪽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부가적인 제품을 넣어서 뭐 PP, PE 이런 거는 여전히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석유화학 안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았던 금호석유화학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에틸렌 이런 거를 만드는 거고, LG화학은 이 에틸렌을 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 이런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LG화학은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탈탄소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게 생명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너무 싼 가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LG화학의 경우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LG화학에서 LG엔솔을 제외를 하게 되면 LG화학의 가격은 역대 최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PBR입니다. PBR이 이게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역대 최저. 그리고 어차피 작년까지는 안 좋은데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플러스 2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문제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타증권의 리포터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조정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냐? 오늘은 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일부 팔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위에서 보시다시피 LG화학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그러다가 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이러면서 지분을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늘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가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은 한 26만 원대까지는 저는 방향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되는 25만 5천 원대까지 하방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는데, 뭐 이때 되게 되면 당연히 지금 PBR 1배 2 하면서
바닥에서 지금 턴 어라운드가 될 만한 지지선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게 되면 모멘텀이 이제 악재가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PBR 1배 이하라는 것도 역시 굉장한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정리 싹 해드릴게요, 제가. 어디에 문자 주시면 되냐면 위에 있죠. 지금 바꿨네요. 지금 위에 있습니다. 010-6500에 0659로요. LG화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뭐 악재부터 시작을 해서 악재가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모멘텀까지, 호재겠죠 당연히. 호재에 대한 내용까지 싹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역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내용이고요. LG화학이 하고 있는 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밑에 스마트폰 자동 문자 있죠? 이걸 통해서도 LG화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나는 매매 타이밍까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LG화학 텔레까지 적어주세요. 텔레라고 적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매매 타이밍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LG화학 보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만 딱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면 010-6500에 0659로 LG화학 또는 LG화학 텔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